둘째 마당 2장 변수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는 상자를 생각하면 된다. 메모리에 상자라고 하는 걸 처음에 만들고 거기에 초기 값을 넣어준다. 그죠? 그리고 초기 값은 안 넣어주고 변수 상자만 만들고 나중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equal이라고 하는 걸 쓰면 이 변수 상자에 값을 넣어주는 걸 얘기한다. 근데 변수 상자의 크기나 모양이 다 다르다. 그죠?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글자를 넣어줄 땐 스트링, 숫자를 넣어줄 땐 인트 이런 걸로 자료형을 명시한다.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봤죠. 이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면 그거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토스트라고 하는 걸로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콘솔 창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콘솔 창에 출력하려면 println 이렇게 해주고 소괄호 안에다가 글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콘솔 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봤던 로그캣 창을 얘기합니다. 로그캣 창. 여기다가 출력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큰 따옴표하고 안녕 이렇게 넣으면 안녕이라는 글자를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죠? 여기 중괄호가 클릭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로그캣 창을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 이 로그가 많이 출력이 되게 되면 좀 헷갈리죠. 혼동될 수 있으니까 요거 여기 쓰레기통 모양 아이콘 클릭하면 기존 게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verbose 에러만 보이면 안 되니까 verbose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이름과 전화번호 이제 일단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보면 자 이게 이름 전화번호 토스트 메시지에서는 비워서 나오죠. 여기 자 콘솔 창에 보면 로그캣이라고 하는 걸 이제 콘솔 창이라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부를 수 있고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로그캣이라고 하는 창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안녕이라고 보이죠. 기존의 자바에서 시스템하고 프린틀렌으로 출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프린틀렌이라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큰 따옴표에서 글자를 넣을 수 있는데 이 글자만 넣는 경우 말고 이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표시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 안녕이라고 하고 글자를 막 넣다가 저 변수 상자에 있는 값을 넣고 싶으면 달러를 붙이고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변수 상자 말고 더 큰 많은 코드를 넣고 싶으면 중괄호를 요 사이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변수 상자뿐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 뭐 다른 코드를 좀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 상자만 넣는 경우에도 이렇게 중괄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 중괄호를 붙이는 경우는 이제 코드가 좀 더 들어갈 때 그럴 때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 때는 프린틀렌이라고 요거는 로그캣이라고 하는 창으로 출력이 된다. 기존의 자바에서는 플러스 기호를 써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나중에 우리가 또 하겠지만 플러스 기호는 양쪽에 숫자가 오면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기호잖아요. 근데 숫자가 아니라 글자가 하나라도 오면 양쪽을 그냥 붙여줍니다.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일반적인 기능인데 플러스 기호가 더하기 말고 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퀄이라고 하는 게 같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의미가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달러 기호와 변수명 또는 달러 기호와 중괄호하고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println 같은 거 또는 아니면 우리가 토스트 메시지로 해서 큰 따옴표 안에다가 뭔가 글자를 넣을 때 거기에 글자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 상자나 또는 코드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변수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글자나 이런 것들을 그 글자하고 합쳐가지고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캣 같은 콘솔 창이나 아니면 토스트 메시지 같은 걸로 또는 텍스트 뷰에다가 글자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꾸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문자를 여러 줄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큰 따옴표 3개 넣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 줄 입력해서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있다더라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카멘트라고 하는 거는 슬래시 2개를 붙이면 그 줄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설명글처럼 되는 거고요. 여러 줄 하고 싶으면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또는 슬래시 별표 2개, 별표 슬래시로 해서 설명글을 여러 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음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널 허용 자료형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에 자바를 하셨던 분들도 이 물음표 기호 즉 널 허용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틀린 코드를 나중에 여러분이 입력하다 보면 이 물음표 기호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표 기호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표 기호를 이해하려면 이
변수 상자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 상자의 이름을 만약에 name이라고 하면 이 변수 상자에 name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 그 안에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그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안에 안녕이라고 하는 값 대신 null을 넣을 수 있어요. 그건 기존에 자바나 이런 언어를 해보시면 equal null이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null 값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당이라고 해서 뭐 넣는다는 개념보다는 너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너를 할당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앱이 비정상 종료되는 거 우리 한번 봤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앱이 아닌 다른 일반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도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는 거에 가장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이런 널 문제 때문입니다. 변수 상자에 널을 집어넣고 이 변수 상자에 있는 값을 만약에 꺼내서 뭔가 하거나 하려면 그 과정에서 이게 널일 때 동작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 컴퓨터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할 때 이게 널인데 그러니까 널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걸 널로 표현을 하는데 이 값이 없는 거에서 뭔가 막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몰라서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비정상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널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으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죽어버렸네? 뭐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널이라고 하는 게 개발자들, 특히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는 굉장히 큰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요즘 만들어지는 언어들은 이 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 널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는 문제를 좀 줄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건데요. 널은 변수 상자에 할당할 수가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널을 여기다가 변수 상자에 넣으려면 그냥 넣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하냐? 자, 봉지로 감싸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랩이라고 하는 거죠. 랩. 그러니까 부엌에서 쓰는 랩, 감싸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용기를 감싸는 랩. 그래서 이거를 랩핑이라고 그래요. 이 랩으로 감싼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감싼 상태에서 이 감싼 곳에다가 너를 붙이는 거예요. 이 변수 상자에다가 너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너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하려면 랩으로 한번 감싸. 그래서 이거를 랩핑이라고 합니다. 랩핑. 일반적인 개념을 랩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싸서 여기다가 너를 넣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바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변수 상자 안에다가 너를 넣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감쌌기 때문에 이 변수 상자를 있는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 이 감쌌던 거를 벗겨내야 됩니다. 이거를 언랩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닐봉지 즉 랩이라고 하는 걸 벗겨낸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벗겨낸 다음에 이 변수 상자의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게 너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기존의 자바하고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랩핑 즉 랩으로 감싸다가 다시 필요하면 다시 벗겨서 변수 상자를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널의 문제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이걸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려면 그냥 변수 상자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랩으로 한번 감싸야 된다. 그거를 널 허용 자료용. 코틀린에서는 널러블 타입이라고 불러요. 이건 언어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그래서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널이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 랩을 벗겨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널러블 타입 또는 널 허용 자료형 다시 말하면 널이라고 하는 거를 변수 상자에 할당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수 상자 그대로에는 집어넣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변수 상자에 랩을 감싸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뭐다? 물음표를 뒤에 붙이는 거다. 물음표. 그러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var name. 그 다음에 그 크기는 뭘로 한다? 땡땡 string.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한다. 근데 그러면 변수 상자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변수 상자에 다시 랩으로 감싼다. 물음표가 붙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널이 들어갈 수 있다. equal 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equal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넣잖아요. 널을 거기에 할당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랩으로 감싼 랩에 널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원래대로 다시 이 랩을 벗겨내려면 느낌표 두 개를 붙입니다. 이거를 unwrapp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스트링이 됐건 인트가 됐건 어떤 자료형에도 다 물음표를 붙이면 거기에 랩핑을 해서, 즉 랩으로 감싸서 너를 거기다 할당할 수 있다.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넣어주는 거라고 일단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가면 그게 그 너를 가리킨다 라고 이제 약간 좀 바꿔야 되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냥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심플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죠. 자, 이렇게 널 허용 자료형의 기본을 이해를 해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하겠습니다.